안녕하세요. TBB입니다. 프로모니콘과 PLC 간 통신 설정을 손쉽게 하는 방법을 소개드리기 위해 프로모니콘 PLC 커뮤니케이션 시리즈를 준비하였습니다. 프로모니콘은 패킷이 공개된 모든 자동화 장비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모니콘은 모드버스를 지원하는 다른 자동화 장비와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PC와 PLC가 이더넷으로 연결된 상황에서 TCP 통신을 통해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PLC에 원하는 값을 쓰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LS3점 PLC를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모니콘이 자동화 장비에 아날로그 아웃풋 데이터를 쓰는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모니콘 브릿지에서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을 구성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은 프로모니콘 브릿지와 자동화 장비 간의 통신 방식을 결정하고 데이터 교환을 위한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프로모니콘 브릿지가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을 통해 자동화 장비의 센투 디바이스를 전송합니다. 이 센투 디바이스에 PLC에 쓰고자 하는 아날로그 아웃풋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후 자동화 장비가 프로모니콘 브릿지에 응답을 되돌려줍니다. 자동화 장비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각 장비가 지정한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모니콘은 패킷 작성을 도와드리는 위저드 포 패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저드 포 패킷을 이용하면 모드버스 프로토콜에 기반한 패킷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위저드 포 패킷을 활용하여 통신을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 시리즈에서 다루지 않는 자동화 장비나 통신 방식을 적용하고자 하신다면 저희 측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을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tbb.automation@gmail.com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프로모니콘이 설치된 PC와 PLC가 이더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TCP 통신을 통해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프로모니콘 브릿지가 PLC에 여러 개의 아날로그 아웃풋 데이터를 한 번에 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목록은 프로모니콘이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통해 LS3점 PLC에 쓸 데이터 리스트입니다. 16비트 사이즈의 INT16 타입 변수 10개와 32비트 사이즈의 싱글 타입 변수 10개를 각각 한꺼번에 써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위치한 메모리의 디바이스 종류는 D이고 D 다음의 알파벳은 데이터 타입을 의미합니다. W는 워드, D는 더블 워드를 의미합니다. 아날로그 아웃풋 0번에서 9번 채널은 DW4000부터 DW4009번에 위치합니다. 아날로그 아웃풋 10번부터 19번 채널은 DD4000부터 DD4009번에 위치하고 있고 이 주소를 워드 타입 주소로 변환하면 주소의 값은 2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더블 워드 타입 주소인 DD4000을 워드 타입으로 변환하면 DW8000이 됩니다. 모드버스 주소는 0에서 시작하고 향후 PLC에서 네트워크를 설정할 때 모드버스 주소 0번에 해당되는 PLC 주소를 정합니다. 나머지 PLC 주소의 모드버스 주소들은 모드버스 주소 0번에 해당되는 PLC 주소와의 상대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때 PLC 주소는 워드 타입 기준입니다. 데이터 리스트를 보시면 PLC 주소 D4000번이 시작점이고 여기에 모드버스 주소 0번을 대응하였습니다. 아날로그 아웃풋 0번 채널에서 9번 채널의 워드 타입 주소가 1씩 늘어나기 때문에 모드버스 주소도 1씩 늘어납니다. 한편 10번 채널의 PLC 주소는 워드 타입으로 나타내면 D8000번입니다. 모드버스 주소 0번은 PLC 주소 D4000이므로 D8000에 대응되는 모드버스 주소는 4000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부터 19번 채널에서는 워드 타입 주소가 2씩 증가하기 때문에 모드버스 주소도 2씩 늘어나겠습니다. 통신 설정을 위한 전반적인 과정입니다. 먼저 PLC에서 통신 설정을 한 후 프로모니콘 브릿지에서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을 지정하고
아날로그 아웃풋 채널들을 설정합니다. LS 산정 PLC 소프트웨어인 XG5000을 실행하고 네트워크 설정을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프로젝트, 네트워크 컨피규레이션에서 이더넷 모듈인 XGL EFMT를 더블클릭합니다. 베이직 세팅 탭에서 TCP/IP 섹션에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DNS 서버 주소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단 드라이버 세팅 섹션에 서버 모드를 모드버스 서버로 지정합니다. 참고로 서버 모드가 모드버스 서버인 경우 포트 번호는 502로 고정됩니다. 그리고 모드버스 세팅스를 클릭하여 모드버스 주소 0번에 해당되는 워드 타입의 주소를 지정합니다. 워드 리드 에리아 어드레스는 읽기 전용 영역이고 워드 라이트 에리아는 읽기 쓰기가 모두 가능한 영역입니다. 저는 읽기 쓰기가 모두 가능한 워드 라이트 에리아에 0번 아날로그 아웃풋 채널에 해당되는 PLC 주소를 배정하겠습니다. 0번 채널의 PLC 주소는 D4000이므로 워드 라이트 에리아에 D4000을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날로그 아웃풋 데이터 리스트에 기재된 주소에 값이 아직 저장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겠습니다. 최상단 메뉴의 모니터에서 디바이스 모니터링을 클릭합니다. 0번부터 9번 채널의 값을 확인하기 위해 보기 형식을 사인드 데시멀과 16비트로 선택하고 주소는 D4000을 입력합니다. 이 모니터링 창의 주소는 워드 단위이므로 D4000에서 D4009번까지의 값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번부터 19번 채널의 값을 확인하기 위해 보기 형식을 32비트로 선택하고 리얼을 선택합니다. 더블 워드 타입의 주소가 4000번이므로 이를 워드 타입 주소로 변환하면 D8000번이 됩니다. 그리고 더블 워드 주소 4001의 워드 타입 주소는 D8002입니다. D8000부터 D8018번에 0으로 저장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PLC 설정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설정한 내용을 PLC에 반영하고 프로모니콘 브릿지에서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프로모니콘 브릿지 메인 화면에서 Communication with Devices 버튼을 클릭하면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을 구성하는 창이 뜹니다. 먼저 오른쪽에 위치한 속성 지정 영역에서 스테이션 넘버에 스테이션 고유 번호를 지정합니다. 00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COM 타입에는 TCP/IP를 선택합니다. TCP/IP는 3번이므로 3을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은 TCP 통신에 대한 설정 항목들을 지정하겠습니다. 리모트 IP와 리모트 포트를 PLC에서 설정한 대로 입력하겠습니다. IP 번호는 192.168.0.110이고 포트 번호는 502입니다. 그리고 Write, Read, Timeout도 설정해 줍니다. 만약 자동화 장비가 여기서 설정된 시간 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통신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 순번의 통신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3000ms로 지정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을 구성하는 설정 항목을 다 입력하였으면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왼쪽 스테이션 리스트에 방금 설정한 스테이션이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우측 하단에 있는 IP 포트 확인 버튼을 눌러 설정된 스테이션을 검증합니다. 제대로 설정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 설정을 저장하고 창을 닫겠습니다. 다음은 프로모니콘 브릿지에서 아날로그 아웃풋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프로모니콘 브릿지 메인 화면에서 아날로그 아웃풋 디바이시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날로그 아웃풋 디바이시스에서는 각 아날로그 아웃풋에 대한 채널을 구성합니다. 각 채널에 원하는 아날로그 아웃풋 데이터가 배정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각 채널에 대한 설정 항목은 채널 넘버, 스캔 타임, 스테이션 넘버, 센트 디바이스, 리시빙 타입 등이 있습니다. 채널 넘버는 채널의 일련 번호, 스캔 타임은 아날로그 아웃풋을 쓰는 주기, 그리고 스테이션 넘버는 앞서 설정했던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의 일련 번호입니다. 아날로그 아웃풋 설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고자 하신다면 도움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날로그 아웃풋 설정 창 우측 상단에 헬프 버튼을 클릭합니다. 도움말에는 아날로그 아웃풋 설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설정 항목들인 채널 넘버, 스캔 타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자동화 장비에 보낼 센투 디바이스에 대한 설명과 예시, 그리고 리시빙 타입에 대한 설명과 예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센투 디바이스의 경우 다양한 상황에서의 예시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아날로그 아웃풋을 구성하고자 하신다면 이 도움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움말 창을 닫겠습니다. 센투 디바이스부터는 위저드 포 패킷 디자인의 도움을 받아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릴 데이터 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총 20개의 채널의 아날로그 아웃풋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쓰기 위한 데이터들의 형식은 동일해야 하므로 총 2번의 통신으로 각각 10개의 데이터를 PLC에 써보겠습니다. 즉, 0번, 10번 채널을 통해 아날로그 아웃풋 데이터를 보내겠습니다. 예를 들어 0번부터 9번 채널의 아날로그 아웃풋, 즉 10개의 INT16 타입의 아날로그 아웃풋 데이터를 배치 라이트를 통해 쓰고자 한다면 0번 채널을 통해 10개의 아날로그 아웃풋 데이터를 보내고 그에 대한 응답을 자동화 장비로부터 받습니다. 즉 0번, 10번 채널에서만 통신을 하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채널을 통해서는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번, 10번 채널의 스캔 타임을 특정 값으로 지정하고 그 나머지 채널에 대한 스캔 타임은 인피니트라는 뜻인 INF로 지정합니다. INF로 지정하면 해당 채널의 통신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먼저 0번부터 9번 아날로그 아웃풋 채널을 구성하기 위해서 0번 채널에서 10개의 아날로그 아웃풋을 한꺼번에 보내는 패킷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이 아날로그 아웃풋 데이터들은 INT16 타입이고 PLC의 연속된 주소에 배치라이트 방식으로 쓰고자 합니다. 오른쪽에 채널 넘버가 000임을 확인하고 스캔 타임을 초 단위로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1초 간격으로 데이터를 읽되 리스폰스 데이터를 받은 후 다음 통신 전까지 0.05초의 공백을 둔다는 의미인 1컬럼 0.05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션 넘버의 경우 아래 Available Stations를 보시면 현재 지정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000번 스테이션이 있으므로 스테이션 넘버에 000을 입력합니다. 나머지 설정 항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위저드 for 패킷 디자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금 보시는 창이 패킷 작성을 도와주는 위저드 for 패킷입니다. 가장 상단의 모드 버스를 선택하고 TCP Write Register 탭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타입의 INT16을 선택한 후 넘버 오브 데이터에 1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하늘색으로 표시된 5번 항목 데이터 어드레스를 지정하겠습니다. 이곳에 0번 채널에 해당되는 모드버스 어드레스를 입력합니다. 0번 채널의 모드버스 어드레스는 0이므로 0을 입력합니다. 모든 필수 입력 항목들이 지정되면 아래쪽에 센투 디바이스를 비롯한 여러 설정 항목에 대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값들을 복사하여 각 항목에 해당되는 자리에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를 다 하셨으면 코멘트에 A5000을 입력하고
Add 버튼을 눌러 채널을 추가합니다. 이제 0번 채널의 아날로그 아웃풋 설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1번부터 9번 아날로그 아웃풋 채널을 구성하겠습니다. 채널 넘버를 001로 입력하고 스캔 타임을 INF로 수정합니다. 스캔 타임이 인피니트이기 때문에 나머지 항목은 그대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코멘트는 A5001로 지정하고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2번부터 9번 채널을 설정합니다. 다음은 10번부터 19번 아날로그 아웃풋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10번부터 19번 채널의 아날로그 아웃풋은 32비트 크기의 싱글 타입입니다. 채널 리스트의 마지막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채널 넘버를 010으로 수정합니다. 스캔 타임은 동일하게 1초 주기에 0.05초 간격을 두겠습니다. 스테이션 넘버도 000으로 그대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저드 for 패킷 디자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드버스를 선택하고 TCP Write Register 탭을 선택한 후 데이터 타입으로 싱글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개수는 1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5번 데이터 어드레스에 10번 채널에 해당되는 모드버스 어드레스를 입력합니다. 데이터 리스트를 참고하시면 10번 채널의 모드버스 어드레스는 4000이므로 4000을 입력합니다. 이제 출력된 설정 값들을 복사하여 해당하는 항목에 붙여넣겠습니다. 코멘트에 A5010을 입력하고 Add 버튼을 클릭하여 채널을 추가합니다. 11번부터 19번 채널을 추가하겠습니다. 이 채널들은 실제로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스캔 타임은 INF로 지정합니다. 10번 채널을 클릭한 후 채널 넘버를 011로, 스캔 타임은 INF, 커멘트에 A5011을 입력하고 Add 버튼을 클릭하여 항목을 추가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12번부터 19번 채널을 구성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리스트에서 설계된 대로 아날로그 아웃풋 채널이 모두 구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정한 것을 저장하고 창을 닫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과 아날로그 아웃풋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프로모니콘 브릿지 맨 화면에서 스캔 데이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버튼 아래에 있는 AO 스탑이 해제되어야 합니다. PC와 PLC 간 연결과 통신 설정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다면 커뮤니케이션 스테이터스 코너에 석세스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Show Below 데이터에 ON을 클릭하면 PC와 PLC 간에 주고받는 패킷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PLC의 아날로그 아웃풋 데이터 값을 설정하기 위해 프로모니콘 브릿지 메인 화면에서 우측 하단의 Set Variable Windows 코너에 위치한 아날로그 아웃풋 버튼을 클릭합니다. 0번부터 19번 아날로그 아웃풋 채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0번 AO 항목을 클릭한 후 데이터 리스트에 기입된 대로 값을 입력하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같은 방식으로 19번 채널까지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PLC 메모리에 입력된 값을 확인하기 위해 XG5000을 실행합니다. 최상단 메뉴 모니터에서 디바이스 모니터링을 클릭하여 지정된 주소의 값을 살펴보겠습니다.
0번부터 9번 채널을 확인하기 위해 보기 형식을 사인드 데시멀과 16비트로 선택합니다. 이 모니터링 창에 표기된 주소는 워드 타입이기 때문에 주소 입력칸에 D4000을 입력하면 D4000부터 D4009번에 입력된 값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번부터 19번 채널을 확인하기 위해 보기 형식을 32비트 리얼을 선택합니다. 10번 채널에 대한 더블 워드 타입 주소가 4000이므로 워드 타입의 주소는 8000이 되겠습니다. 주소 입력칸에 D8000을 입력합니다. D8000에서 D8018번까지의 값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정된 대로 값이 잘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모니콘이 모드버스 TCP 프로토콜을 통해 LS3.PLC로 다수의 아날로그 아웃풋 데이터를 쓰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프로모니콘과 자동화 장비 간 통신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프로모니콘의 사용법을 알고 싶으시거나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술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tbb.automation@gmail.com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